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 선생입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이 투경 딱지가 떨어지자마자 마이너스 12%가 넘는 급락이 바로 나와버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투경 해제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바로 무너진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 하락이 어떤 성격의 하락이냐는 겁니다. 일단은 이 금요일장 수급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장 초반부터 이 프로그램에서 이 대량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요 막바지까지 380만 주가 넘게 던져진 상황이고, 또 우리가 현재 이 메이저로 보고 있는 이 신한투자증권이라던가 JP모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세가 나아졌어요. 즉 이 금요일 하락 자체는요. 일단은 이 큰손 자금이 실제로 시장을 눌렀다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큰손들이 던졌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력들이 이 물량 정리하는 거면 진짜 도망가는 자리였다면 이 거래량이 과연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이 미친 거래량이 터지면서 패닉성 하락이 같이 나왔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하락은요. 정리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 주가를 좀 눌러버린 하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빠졌네, 급락했네가 아니라 과연 왜 눌렀을까? 어디까지 흔들려고 하는가? 자,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 의도를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자주 나옵니다. 자, 올릴 때는요, 강하게 올릴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이러한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위로 쏘고, 반대로 흔들릴 때는 이 개인들의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찍어 눌러버리죠. 왜냐? 결국에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야 다음 시세를 만들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과연 이 메이저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 거래량은 어떻게 붙는지, 과연 이 반등이 나올 때 누가 받는지,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진짜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결국엔 이거예요. 이 큰솔 세력들이 오늘 왜 이런 하락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우건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 신호를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하나씩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대우건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괜히 흔들려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던져버리면은요, 나중에 정말 아쉬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만큼은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결국 우리 여러분들이 당장에 궁금해하신 게 뭐예요? 자, 그래서 대우건설 더 오를 수 있나요? 전고점 4350원 돌파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긴 요 횡보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또 끝난 건가요? 이런 거잖아요. 자, 오늘 내용은 우리 5월 달에 다시 한번 요 대우건설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당장에 일정들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미 올라온 이 구간보다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 재료와 그리고 일정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요 부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이 상승 흐름에서 분명히 더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요 댓글에다가는요, 동행이라고 한 글자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요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우건설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그만큼 또 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동행까지 이 세 가지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은 이 큰손 세력들의 매물 정리
정리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핵심은요, 결국 이 세력들이 어디서 이 물량을 모았느냐예요. 자, 일단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큰 손들이 강하게 이 매집했던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대략 이 34,000원 구간에서 37,000원대. 자, 그리고 26,000원에서 28,000원대 매물대였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28,500원 부근이죠. 즉 지금 당장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다 해서 엄청난 이 수익 구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더 세게 밀어버렸다가는 이 중요 자리까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큰 손들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왜냐? 이 추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그림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 물량을 정리하려면 어떤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자, 최소한 여러분들 요 아래 꼬리 반등 있잖아요. 자, 즉 기술적 반등 구간은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위에서 이 개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물량 넘기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중요 자리가 또 한 번 깨졌는데 여러분, 자,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아니죠. 생각보다 거래량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우건설의 분봉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금요일장 분봉상. 지금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세력들이 진짜 정리를 하려면은요, 결국에는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장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 대우건설이 5일선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지금 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자, 또다시 이 5일선 이탈까지 나와버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 한 번쯤은 요 아래 꼬리가 긴 요 반등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금요일장 급락은요, 진짜 끝내기 위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요 투경 해제 이후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종가 베팅 들어왔던 이 단타 물량들 있잖아요. 자, 그 기대 매물을 털어내기 위한 일단 1차적인 흔들기에 더 가깝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러한 급락 자체에 겁먹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 오히려 이제 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 신호를 체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5일선을 이탈한 이유도 분명히 있죠. 투경 해제가 됐으면 추가 급등 나오겠지. 자, 이 기대했던 개인들 많았죠. 분명히 단타 물량들. 자, 세력들은요, 결국에는 그 기대 매물부터 털어내야 됩니다. 이 추가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 윗구간의 물량을 계속해서 흔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 이유도 보세요. 이 개인들의 투매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 흐름은요, 이 개인들이 무너뜨리는 하락이 아니라 큰 손들이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흐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자체만 보고 무조건 뭐 끝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기서 무조건 추가 폭락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이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이 개인들 투매까지 같이 터지면서 추가 변동성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는 오히려 큰손 세력들이 다시 받쳐주면서 요 아래 꼬리 반등을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변동성 자체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래 꼬리 요 반등이 나온 뒤에는 세력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봐야겠죠. 자기들 매물대 안에서 정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까지 이어가는지, 자, 이거는요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이 신호를 봐야 된다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 큰손 세력들이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을 줄인 흔적이 있었고, 평단 자체도 얼마입니까? 일단 이 3만 원 중반대 근처로 보이는 흐름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당장의 뭐 수급 숫자가 아니에요.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 수급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 외인들도 결국엔 뭐예요? 같이 던지고 있다는 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반등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 이격이 다시 좁혀지는지, 즉 매도로 돌아서는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요, 이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 핵심은요, 이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에요. 제가 왜 계속 이 신한투자증권, JP모건, KB증권 이야기했습니까?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4월 28일까지 대우건설의 이 2차 상승 구간을 한번 보세요. 자, 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올렸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매매 흐름을 뜯어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메이저 증권사들이 거의 주가를 컨트롤하다시피 했거든요. 자, 보자고요. 4월 8일에서 4월 28일까지 일단은 JP모건 쪽을 보자고요. 날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정확하게 2026년 4월 8일부터 26년 4월 28일까지. 자, 보면은 JP모건 어떻습니까? 자, 어때요? 4월 8일, 4월 15일, 4월 21일, 4월 28일까지. 자, 그리고 강하게 들어왔죠. 신한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자고요. 신한투자도 어떻습니까? 4월 8일, 4월 15일, 4월 21일, 4월 28일. 그죠? 강하게 들어왔어요. 반대로 이 KB증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대로 이 KB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월 8일, 15일, 21일, 28일. 자, 같은 날 KB증권은 대량 매도를 던졌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대우건설은요, 단순히 이 시장 전체 관심으로 올라간 종목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 메이저 증권사들의 자전성 흐름, 즉 세력성 수급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이저 증권사들이 이 반등 자리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 꼬리 반등이 나와졌는데 이 메이저 증권사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수급 이격이 벌어진다. 그럼 추가 상승 가능성 당연히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메이저 세력들 이 수급이 매도를 던진다. 수급 이격이 좁혀진다. 자, 그럼 그때는요, 이 세력들의 물량 정리 가능성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급이라는 게 진짜 무섭죠. 계속 사다가 갑자기 던지고 꼭 또 계속 던지다가 또 갑자기 받아버리고, 이 개인들 멘탈 흔드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 뭐 하루짜리 수급만 보고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이 대차 잔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차 잔고 뭐예요? 공매도 세력의 목적은 단순하죠. 비싸게 팔고 다시 싸게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만 보면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호들이 진짜로 좀 중요해질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어떤 이 신호를 봐야 되는지 또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끝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이 대우건설을 왜 이렇게 좀 무섭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단순한 이제 건설주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 돈이 몰리는 뭐예요? 이 원전과 그리고 요 AI 인프라 해외 재건. 자, 지금 이 세 개가요 한 번에 엮여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키워드가 뭡니까? AI잖아요. 근데 AI가 커질수록 결국에는 뭐가 터지죠? 이 전력 부족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데이터 센터 경쟁이 붙으면서 전기 없어서 원전을 다시 보는 흐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AI가 폭발하면서 전력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전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는 결국에는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우리의 이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우건설은 그냥 뭐 관련 있다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체코 원전과 폴란드 원전 그리고 SMR과 데이터 센터 또 이 중동 플랜트 이런 대형 프로젝트 흐름에 계속해서 이름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체코 원전 있잖아요. 이거 시장에서 왜 계속 기대감 붙는 줄 아세요? 단순히 뭐 계약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 체코에 성공하면 유럽 원전 시장 줄줄이 열릴 수 있다. 그 그림까지 같이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 SMR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뭐 미래 기술이다 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요. 정부가 직접 밀고 있고 실제로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원전이 다시 이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 대우건설 이름이 계속 나온다? 시장이 쉽게 끝난다고 안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 쪽이거든요. 자,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걸 돌릴 이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이 원전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원전이 살아나면 자, 이런 인프라라던가 또 이런 플랜트, 자, 여기에 건설,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대우건설을 보는 이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이런 건설 경기 민감주 이렇게만은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원전 슈퍼사이클과 AI 인프라 확대, 자, 여기다가 글로벌 요 재건 사업까지 이 세 흐름을요 한 번에 품은 종목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런 기대감이 붙는 거예요. 이 체코 원전의 본계약 임박과 폴란드 추가 협력,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와 결국에는 이 중동 플랜트의 대형 수주, 자, 이런 뉴스 하나만 떠도요 대우건설은 다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장은요 항상 뭘 먼저 움직입니까? 자, 지금 일단은 이러한 뭐 실적보다는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냐 이러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요 단순히 단기 등락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이 거대한 이 산업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 방향성을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변동성이 커질 때 혼자서 보고 있으면 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영상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뒀으니까 자, 이 대우건설 걱정되시는 분들 혼자서 이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우리 대우건설의 대우라고 딱 문자 한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게만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이 대우건설 솔직히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대응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단을 낮춰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이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이 신호가 나오는지 그 흐름을요 실시간으로 같이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우건설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들이 다 끝났다 매도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 저는 오히려 이 공매도 상한 나오고 있고 개인 물량 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횡보하는 자리에서도 급락이 나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 구간을 이탈했다고 해서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이 큰 손들이 상승 가기 전에 흔드는 전형적인 패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최고점에서 이 10원 단위까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가능한 사람 없어요. 주식에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은 몰라도요. 요 정답에 최대한 가까운 대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중요 신호들을 좀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 10원, 20원 단위 타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이 종목을 본 것도 아니고 큰 흐름을 보고 끌고 왔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신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 조정 나오고 있죠. 근데 큰 손들이 물량 정리하는 흐름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겁먹고 매도를 던질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수급 이격은 좁혀지고 공매도까지 다시 늘어난다? 자, 그럼 그때는요. 관망할 게 아니라 당연히 대응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중요한 요 신호들 같이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혼자서 이 변동성 다 견디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당장에 내일입니다. 월요일 시장 같이 보면서 이 저점 시그널과 고점 대응 구간 같이 한번 잡아가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쪽에 제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왔으니까요. 걱정되시는 분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자, 늦지 않게 뭐라고요? 우리 대우건설에 대우라고 자, 이렇게 딱 한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럼 뭘 해야겠죠? 우리 요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자,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동행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꾸준하게 좀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상에 핸드폰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오케이? 자, 구독을 눌러 주셔야 중요한 알람이 뜨고요. 자, 그래야 우리가 이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은 뭐다?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아직도 안 눌러주셨나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좀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 버튼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다가는 뭐라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요 전고점 돌파해서 우리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동행해 주실 분들은요,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이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자산운용사 VIP 회원들한테만 따로 추천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 자산운용사 VIP가 되려면 최소 30억 이상의 현금을 좀 맡겨놔야 되는데, 자, 지금도 계속해서 추천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미세공정 이 핵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삼성과 TSMC, 인텔,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 글로벌 IDM 업체들의 선후 공정 장비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지금 이 AI 슈퍼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했고 지금도 그 수주를 계속해서 깨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또한 작년 이 영업이익 대비 8배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년 연속 흑자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삼성과 이 TSMC에 들어가는 2나노 공정입니다. 지금 2나노 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GAA 구조,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공정 관련해서 이 회사가 최첨단 핵심 공정 장비를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이 들어왔던 이 흔적들, 매집봉들 확인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이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유통 물량 같은 경우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상 품절주 구간이고요. 외국인하고 이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매수를 해온 흐름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전략적으로 ETF 편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딱 하나, AI 혁명은요 결국 이겁니다. 이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핵심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번 이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간단하죠. HBM 먼저 공급 들어갔고요. 파운드리는 이 TSMC가 맡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이 종목은 뭐냐? 자, 삼성 쪽에서 지금 요 HBM4E가 이제 이 테스트 통과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GAA 공법,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패키징 공법과 관련된 차세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죠. 자, AI 데이터 시장에서 이 GPU 기준으로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보셨죠. 이 한미 반도체라던가 제주 반도체 같은 이 장비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크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이제는 흐름이 바뀝니다. 반도체는요, 전반적으로 그 수혜가 퍼지는 구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삼성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 공급 들어갈 때 필요한 그 장비. 자, 결국에는요, 요 장비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VIP 회원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죠. 1조 달러까지 육박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키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2나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단순히 미세 공정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 이 AI 반도체는요, 칩 하나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어떻게 쌓고 연결하느냐. 자, 이게 성능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HBM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이 여러분들 요 HBM4 4E, 자, 그리고 5, 6, 7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메모리 하나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GPU랑 붙일 때 또 열은 어떻게 빼고 속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전력은 어떻게 줄이느냐. 자, 이걸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요, 요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뭐다? 최첨단 이 반도체 장비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자, 요거 늦춰지는 순간 바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격차가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패키징에 들어가는 요 장비와 소재, 공정 기업들, 이게 진짜 밸류체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삼성 자산운용도 지금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장기간의 매수를 해왔습니다. 즉 지금 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010-8309-5578번으로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이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요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요 타이밍입니다. 자,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이번 흐름 한번 직접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이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뭐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 010-8309-5578번으로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이 급등할 만한 확실한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셨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이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 주가를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린 이 확실한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큰 수익 꼭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